어둠에 잠긴 서재 안에서 촛불 하나가 흔들거리고 있다. 창밖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리며 세계의 끝자락을 연상케 하는 낮은 소음을 내뱉는다. 여몽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제사와의 격전 끝에 입수한 암호물이 적힌 양피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의 눈동자에는 밤의 어둠보다 더 짙은 고독이 서려 있다. 양피지 위의 기호들은 불그란 뱀처럼 얽혀 있었다. 100년 전, 이 암호는 풀리지 못한 채 제갈가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의 여몽은 그 미래를 살아온 자. 그의 손가락이 기호 위를 천천히 훑는다. 평온한 잠을 깨우는 종소리. 붉은 달들은 날 목을 베어 공불로 바친다. 건조한 목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갈랐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실행되었던 과거의 기록이었다. 평화연애. 그 화려한 명암 뒤에 숨겨진 것은 피의 만찬이었다. 제가의 평화연회. 하! 역시나 굶주린 늑대들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는 것에 능하군. 여몽의 눈앞에 100년 전의 환연이 스쳐 지나간다. 화려한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제갈가주가 비명과 함께 쓰러지며 가문의 깃발이 피에 젖어 꺾이는 장면. 그 피비린내가 코끝을 찌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현실로 끌어올린다. 이번엔 다르다.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여기서 끊어야 한다. 피로 피를 씻는 시대는 마감이다. 그때 서재의 문이 시끄럽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그림자가 들어온다. 바람을 타고 들어온 듯한 경쾌한 발소리. 남궁새였다. 그는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고 입꼬리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밤이 깊도록 불 밝히고 계셨군요. 여몽 형님. 무슨 좋은 시라도 지으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쓸쓸한 밤을 보내기 위한 비탄이라도 읊으시려네? 남궁새는 책상에 걸터앉듯 다가와 여몽의 손에 들린 암호문을 훔쳐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다시 놀림조로 바뀌었다. 놀림은 그만두게. 자네가 그렇게 한다 해서 온 건 아닐 테고. 물론이죠. 내 코가 석 자라서 형님이 무슨 큰일을 꾸민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게 제갈가의 초청장 겸 암호쯤 되나요? 뭐는 해독했다. 제갈가의 평화연회는 함정이다. 가문 내부의 배신자들이 가주를 암살하고 제갈가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계략이지. 여몽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없었다. 그는 사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남궁새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제갈가의 몰락, 그건 강호에서 꽤나 재밌는 파티가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진지한 표정이십니까? 혹시 구원이라도 하실 작정이신가요? 투원이 아니라 방지다. 제갈가가 무너지면 그 빈자리를 마족들이 비집고 들어온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큰 혼란이 닥칠 것이네. 여몽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거리에는 제갈가의 연회를 향해 몰려가는 마차들의 등불이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그 등불들은 마치 도살장으로 향하는 가축들의 눈처럼 초췌해 보였다. 방지라, 참으로 숭고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몽, 이미 굳어진 운명의 수레바퀴를 멈추려면 그 축에 기름을 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피가 되든 뭐가 되든. 필요한 건 기름이 아니라 수레바퀴를 잡는 손목의 힘이다. 그리고 그 손목은 피로 물들지 않아야만 해.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고 얻은 평화는 거짓 평화일 뿐이니까. 남궁새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채를 딱 하고 접었다. 그의 눈동자에 여몽이라는 미지의 인간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가 교차했다. 휘를 묻히지 않고 역사를 뒤집는다. 거창하군요. 저는 그런 숭고함은 잘 모르겠지만 형님의 연극이 어떻게 막을 내릴지 지켜보는 건 꽤나 짜릿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동참해도 될까요? 마음대로 하게. 하지만 방해된다면 자네부터 제거할 것이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관객이죠. 알겠습니다. 남궁새의 어깨가 들썩이며 가볍게 웃었다. 여몽은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책상 위에 장검을 집어들었다. 칼집에 넣은 검의 무게는 묵직했다. 이것은 살인의 무기가 아니라 단절을 위한 도구였다. 잠시 후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제사마에서 구해낸 소년, 운창이었다. 소년은 힘겹게 큰 가방을 짊어지고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형님, 가자. 여몽은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어린 소년의 눈빛에는 아직 걷기지 않은 의지가 서려 있었지만 떨리는 손가락은 겁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여몽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무섭냐? 아니요. 형님이 가시는데 제가 겁을 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제가 설 수 있을까요? 사람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네 안의 중심을 잡는 일이다. 오늘 밤 너는 그저 구경꾼이 아니다. 이 거짓된 평화의 기녀를 확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어이쿠, 어린아이에게 무슨 무거운 말씀을. 꽃미님 형님과 함께 가면 재미없는 파티도 즐겁게 될 거야, 꼬마야. 남궁새가 운창의 머리를 쓰다듬자 운창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여몽은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며 문 앞으로 나아갔다. 문이 열리자 밤바람이 실내로 휘몰아쳤다. 가자. 시간이 없다. 경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첫걸음은 이 오늘 밤의 야만으로부터 시작된다. 세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 나갔다. 제갈가의 저택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평화라는 이름 아래 가장 무시무시한 사례가 잠복해 있는 그곳으로. 여몽의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비가 그들의 등 뒤로 쏟아졌다. 마치 지난 백일의 피눈물을 씻어내려는 듯이 여몽의 눈동자에 비친 제갈가의 조명은 마치 괴물의 눈처럼 타올랐다. 언제의 뿌리를 찾아낸다. 그리고 단 하나의 칼날로 베어버린다. 그의 속삭임은 비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 의지는 마치 밤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드디어 거짓된 평화를 향한 진실의 행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화려한 수정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오색 찬란한 빛 아래 제갈가의 본연인 낙화당은 그야말로 호화로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금은으로 장식한 기둥, 진귀한 비달을 두른 희생들의 춤 사이, 그리고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검은고와 가야금의 선율. 하지만 그 찬란한 광야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듯 공기 중에는 묵직하고 미끌거리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것은 축복의 잔치가 아닌 피로 얼룩진 희생제의 전초전이었다. 아, 정말이지 지루하도다. 저 양복을 입은 늑대들이 언제 포효할지나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환심을 살짝 전인지. 남궁새는 우아하게 찻잔을 기울이며 연회장 한 구석에 앉아있는 여몽을 곁눈질했다. 그의 맑은 고음은 주변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서늘하게 청중의 고막을 간질렸다. 곧 빛난다. 이 광대극의 막은 오늘 내려질 테니. 여몽은 눈을 감지 않고 연회장 중앙 상석에 앉은 젊은 가주 제가련을 응시했다. 100년 전 오늘이 바로 제가련이 독살당해 가문이 둘로 찢어지고 혼란의 시대가 열리는 날이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낮은 진동으로 흘러나왔다. 글쎄, 저 본가의 노인네의 눈빛이 수상하긴 하지만 네가 그토록 확신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구나. 혹시 네가 배우 세리인 건 아니겠지? 배우는 따로 있고 관객은 따로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무대 뒤의 조명을 꺼버리는 암살자이지. 그때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본가의 우두머리인 제갈무가 붉은 비단 예복을 입고 관금잔을 받쳐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충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가주나리, 오늘은 제갈가가 가무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기념일입니다. 미천한 이 몸이 남아 가주의 장수를 빌며 이수를 올리고자 하나이다. 부디 이 잔을 받아주시옵소서. 제갈무가 올린 잔에는 투명한 술이 담겨 있었으나 여몽의 눈에는 그것이 시뻘건 피로 보였다. 과거의 여몽이라면 서슴지 않고 튀어나가 검을 뽑아 그의 목을 베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여몽은 다르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눈을 가늘게 떴다. 네 심장이 뜀박질질 치기 시작했다. 아주 미세하게 뱀이 숨을 쉴 때처럼 묵직한 기운이 그의 전신에서 퍼져나갔다. 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에게서 느껴지는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하는 압도적인 존재감의 파장이었다. 다이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는 근육의 경련, 올바르게 받쳐져야 할 관금절이 기이한 리듬으로 흔들렸다. 방금만 해도 붉고 반들거렸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물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손목을 으스러지도록 움켜쥐고 있는 듯한 현상이었다. 허우, 저 늙은이가 저렇게까지 떨다니. 금단 현상인가 아니면 저 귀신 같은 한기가
누군가의 짓인가? 연 회장의 정적이 감돌았다. 모든 시선이 떨리는 제갈모의 손과 그가 들고 있는 술잔으로 쏠렸다. 제갈연 또한 의아한 듯 눈썹을 찌푸리며 제갈모를 내려다보았다. 뽕나주, 무슨 일인가? 몸이 편찮으신 듯하니 잔은 내려놓도록. 아닙니다. 가즈나리, 이것은 충성심입니다. 저희, 제갈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여몽이 뿜어낸 기운이 그의 신경을 직접 건드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쨍그랑 하는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관금잔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튀어오른 술방울이 비단 바닥을 적셨다. 그 순간 여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연 회장의 모든 공기가 그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마치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보법으로 연 회장의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충성심이라. 그거 참 역겨운 향수로군. 여몽은 바닥에 흐르는 술잔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그의 코끝이 바닥에 스칠 듯 말 듯 가까워졌다. 100년의 세월을 넘어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단순한 비소나 청산가리 같은 독이 아니었다. 칠정와. 아니, 여기에 지옥초의 향이 섞여 있군. 그가 내뱉은 이름은 연 회장의 참석한 고수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칠정화는 인간의 감정을 극한으로 자극해 혈관이 터져 죽게 만드는 무서운 독인데 그 독특한 훈향은 미래의 비밀 결사, 심연이 암살에 사용하는 상징적인 냄새였다. 심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그저 문바단의 음모가 아닌 거냐? 단순한 가문 내분의 냄새가 아니다. 이건 100년 뒤 강호를 피바다로 만들 그들의 조향이지. 설마 그들이 이 시점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다니. 여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갈무를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심연이 담겨 있었다. 제갈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마치 악마를 마주한 아이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제갈모, 자네의 주인은 누구지? 제갈가의 가주가 아니라면 누군데 자네에게 이런 귀한 독을 쥐어주었나? 시키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가문의 번영을 위해 저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도와주겠다고? 피해 대가를 치르고 얻는 도움이라니 어리석군. 이 독의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나? 이건 인간의 거실하기엔 너무나 사악한 마족들이 즐겨 쓰는 조합법이야. 여몽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전체가 술렁거렸다. 마족이라니 그것은 강호인들이 가장 경계하면서도 믿고 싶지 않은 공포였다. 여몽은 그 혼란을 타서 칼을 뽑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모든 이에게 외쳤다. 보십시오. 제갈가주, 그리고 모든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언어는 평화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땅 밑에서 기어다니는 자들이 우리를 서로 죽이게 만들기 위해 버린 비열한 희극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이 섞여 있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고 내리를 울렸다. 여몽은 바닥에 흐르는 술방울을 가리켰다. 저 독이 든 자는 단순히 가주의 목숨을 노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트리거로 삼아 제갈가를 내부에서 붕괴시키고 그 틈을 타 강호에 어둠을 심으려는 계획입니다. 반복되는 비극의 서막이죠. 역시 네 녀석은 평범하지 않아. 그 술을 본 적도 없고 냄새를 맡은 적도 없을 텐데 저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아니, 사실을 말하다니. 남궁세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여몽을 바라보았다. 단순히 무공만 뛰어난 검객이 아니었다. 이 남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보고 냄새 맡지 못할 것을 맡는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독이 든 잔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피우 시선에는 복수 또한 거부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제 발로 무덤에 들어가는 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여몽의 시선이 본가의 무리들을 향해 번개처럼 꽂혔다. 살기 없는 눈빛이었지만 그 눈빛을 받은 자들은 마치 심장을 꿰뚫린 듯한 압박감에 호흡을 가쁘게 했다. 그는 이제 막 100년의 운명을 거스르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제갈모, 독을 만든 자의 소재를 대라. 그리고 너의 뒤에 있는 누구림자가 누구인지 밝혀라. 그것이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몽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를 둘러싼 공기가 얼어붙었다. 독이 든 자리 깨진 자리, 그곳에서 시작된 이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마크막을 올렸다. 헌회장의 공기가 일순간에 얼어붙었다.
본가의 우두머리 봉천규가 쥐고 있는 옥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여몽의 눈동자가 쏘아낸 무용의 기운. 그것은 마치 거대한 산악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었다. 주변의 기식들이 하나둘씩 멈추고 모든 시선이 중앙에 서 있는 이름 없는 검객과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노고에 쏠렸다. 그 잔을 내려놓거라, 본가주. 여몽의 목소리는 깊은 동굴에서 물이 떨어지는 듯했다. 굳이 크게 뱉지 않아도 그 음성은 연회장의 바닥을 타고 울려 퍼져 사람들의 심장을 박자 있게 짓눌렀다. 봉천규는 이를 악물고 저항하듯 고개를 들었지만 마주친 여몽의 눈은 깊은 심연과도 같아 빠져들면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공포를 자아냈다. 이 무례한 놈이 감히 제가 가지의 잔칫날의 흉기를 벗고 들어와. 내 놈이 미안했다. 어머, 시작이 참 시끄럽군요. 저 노장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자꾸 춤을 추는데 아드레날린이 과다하게 분비된 증상이려나요? 난공스가 부채로 이불거리며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연극의 절정을 기다리는 관객의 그것이었다. 여몽은 천천히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다. 그 찰나의 발걸음에 봉천규의 땀방울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자네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술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네 품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여몽은 허공을 향해 검집을 쥔 손을 가볍게 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봉천규의 품에서 검은 종이 한 장이 날아나왔다. 그것은 기공으로 낚아챈 것이었다. 놀란 봉천규가 주저앉는 사이 여몽은 그 종이를 펼쳐 보이지 않은 채 마치 내용을 다 읽은 듯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붉은 달뜨는 날 목을 베어 곡물로 바친다. 멋진 문구군. 하지만 이 문구의 뒤편에 적힌 주문자가 누군지 자네는 알고 있나? 시끄러워라. 그건 그저... 자네는 그저 욕심에 눈이 멀어 늑대에게 꼬리를 흔든 것이네. 하지만 그 늑대가 자네 가문을 통째로 삼키고 뼈도 남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모르는 모양이군. 여몽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100년 후 시면이라 불리는 비밀 결사가 어떻게 무림을 지옥으로 끌어들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가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여기서 검을 뽑아 저 목을 날려버렸겠지만 지금의 여몽은 다른 길을 택했다. 죽음은 죄인에게 가장 쉬운 도피처이기 때문이다. 자네 목덜미에 난 반점. 흑전갑 독을 다루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지. 자네는 이미 그들에게 쥐고 흔들리는 꼭두각시가 되었어. 술잔에든 독은 제갈 가주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건 후 자네까지 입을 막기 위해 준비된 자살용 도백 아니던가? 여몽의 날카로운 독설에 연회장 전체가 웅성거렸다. 본가의 가신들조차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믿을 수 없다는 의구심과 공포가 뒤섞인 시선들. 여몽은 봉천규의 심리가 붕괴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저런. 꼭두각시의 줄을 잡아당기는 솜씨가 제법이네. 그 흉터, 도끼 냄새, 천리 밖의 사소한 정보까지 짜깁기 해서 마치 그 순간에 있었던 양말을 주다니. 당신은 도대체... 웅지에 몰린 봉천규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남는 것은 수치심 뒤에 덮어쓴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맨소 뿐이었다. 내 놈이 알아버렸다면 살려둘 수 없다. 죽어라. 봉천규가 소리를 지르며 품에서 비수를 뽑아 여몽의 심장을 겨냥했다. 그의 움직임은 광기에 차 있었지만 여몽의 눈에는 너무나 느리고 투명하게 보였다. 100년의 세월을 넘나든 겁마액이 있어 이 정도의 살인은 아이의 으르렁거림만도 못했다. 아무런 살기도 섬광도 없었다. 여몽의 검은 미세하게 치켜 올려질 뿐이었다. 강철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봉천규의 비수가 여몽의 가슴팍에 닿기도 전에 여몽의 검씨는 이미 봉천규의 명치를 향해 뻗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관통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검의 등으로 봉천규의 턱뼈가 정확히 타격되었다. 엄청난 충격파가 봉천규의 뇌수를 흔들었다. 그의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물며 비수를 떨어뜨린 채 쓰러졌다. 기절.
그것은 완벽한 제압이었다. 여몽은 칼을 거두며 쓰러진 봉천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아닌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득이는 것은 쉽다. 하지만 죽음은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 네가 저지른 죄를 살아서 치르는 것이 네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의 법이다. 주위의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경악했다. 사례가 가득했던 결투의 장면은 고사하고 상대를 죽이지도 않고 순식간에 제압해버린 그 경지. 그것은 이 시대의 혈기왕성한 무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고언이라 불릴 수도 있는 이질적인 무공이었다. 목을 치지 않고 턱을 쳤다니. 천검의 위력을 들었지만 그 검이 피를 갈구하는 도구가 아니었다니. 당신 정말 이 시대의 사람이 맞나요? 나는 그저 미래를 보았을 뿐이다. 피로 피를 씻어낸들 남는 것은 죄책감뿐이라는 것을. 여몽은 고개를 돌려 연회장의 주인인 제갈 가주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 밑에는 분명한 길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제 비극의 반복은 끝나야 한다.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검집에 검을 넣고 쓰러진 봉천규의 옷자락을 살짝 걷어 올렸다. 그곳에는 시민의 문양이 새겨진 또 다른 증거가 숨겨져 있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제갈가주. 이제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몽의 말은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더 날카롭고 찬란하게 모두의 가슴을 꿰뚫었다. 미래를 아는 자가 던진 그 한마디는 100년의 암운을 걷어내기 위한 첫 번째 막을 올릴 신호탄이었다. 바닥에 처박힌 봉천규의 입가에 거품이 물어오르고 산산조각 난 옥자의 파편이 촛불을 받아 반짝거린다. 죽은 듯이 고요하던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끓어오른다. 그것은 소란 때문이 아니었다. 장중의 구석구석, 기둥 뒤, 천장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칼집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진다. 10여 명의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그림자에서 걸어나와 여몽을 포위한다. 그들의 눈빛은 생명이 없는 벌레와 같다. 시면의 하수인들이다. 우리의 정체를 알아버린 놈은 살려보낼 수 없다. 가주님께 드리는 독주가 탄로난 이상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모두를 입마둠해야겠군. 공격해! 순식간에 목을 치고 시체를 불태워라! 두목의 고함과 함께 자객들이 일제히 뛰어오른다. 날카로운 칼날이 여몽의 목덜미, 심장, 명치를 향해 날아든다. 그 속도는 인류 고수의 것이었으나 여몽의 눈에는 느린 동영상처럼 보일 뿐이었다. 여몽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검을 뽑지도 손을 들지도 않았다. 단지 깊은 심연 속에서 물이 떨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가볍게 입을 열었을 뿐이다. 멈춰라. 여몽이 입에서 뱉어진 말이 아니라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바닥을 울렸다. 엄청난 압력이 연회장 전체를 짓눌렀다. 여몽을 둘러싸고 달려들던 사객들의 발이 허공이 멈췄다. 마치 투명한 강철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들의 신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칼날은 여몽의 눈앞수 센티미터를 남기고 떨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운기인가? 아니, 단순한 압력이 아니야. 내 공력이 마치 고대화산에 눌린 것 같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10명이 넘는 자객을 공중에 매달아 두다니. 저게 검술의 경지인가? 아니면 술법인가? 영혀가 내놓을 말이 없구만. 여몽은 자객들의 시선을 외면한 채 바닥에 흐르는 독이 섞인 술을 내려다본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진실을 꿰뚫어보는 듯한 건조하고 메마른 눈으로 자객 두목을 바라보았다. 너희가 쓴 독은 칠정난이군. 코와 입을 통해 들어가면 혈관을 타고 터져 7 구멍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지독 하나. 하지만 너희는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 이 독은 밀폐된 공간에서 연기와 섞이면 호흡하는 자 모두를 죽이는 게 아니라 독을 품은 자의 심장부터 먼저 먹게 만든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야. 도라고 거짓말. 우리는 해독제도. 해독제? 네가 품고 있는 주머니 속에 붉은 약병 말인가? 그건 해독제가 아니라 독의 발작을 더 빠르게 오게 만드는 촉매제에 불과해. 그 약을 삼키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다.
여몽의 말은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자객들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자객 두목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다. 눈앞의 남자는 자신들이 소속된 비밀 결사, 심연의 비밀을 마치 자기 주머니에 든 것처럼 꿰뚫어보고 있었다. 서북지방 반면 3호 거점 철목님. 너희 우두머리가 앉아있는 바위 틈새는 동쪽을 향해 있지. 그리고 오늘 밤 너희가 실패하면 거점은 폐기될 거란다. 너희 기획이 그렇지 않나? 자객들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심연의 내부 정보까지, 심지어 거점의 지형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 그것은 살기가 아니었다. 압도적인 지혜 차원에서 내리꽂는 심판이었다. 에이, 재미있어. 마치 신에게 죄를 고백하는 죄수를 보는 듯한 꼬라지 보게. 저 친구 어디서 정보를 훔쳐온 걸까? 아니면 혹시 예지력이라도 있는 건가? 피를 흘려 땀을 적시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 피가 씻어내지 못하는 원한은 강호의 뒤에 한 길에 또 다른 귀신을 만든다. 나는 오늘 그 귀신이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여몽이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허공을 향이 쉬었다. 쿵! 연회장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기압이 자객들을 짓눌렀다. 그들의 검이 부러지고 무릎이 꺾어졌다. 너희의 목숨을 거두지는 않겠다. 대신 살아서 돌아가 너희 주인에게 전해라. 그림자 속에 숨어 횡행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내가 있다는 사실을. 3초 안에 검을 버리고 사라져라. 아니면 영원히 입안에 남겨질 것이다. 여몽의 눈빛이 번뜩일 순간 자객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살기보다 더 무서운 압도적인 경외심과 공포에 짓눌려 무기를 바닥에 내던졌다. 철그럭탁 무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깨자 자객들은 쥐고 있던 연막탄을 바닥에 던지고 창문을 박차고 도주했다. 배나 성격이 드세군. 도망친 놈들이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달아나는 걸 보니 오늘 밤잠은 잘 못 잘 것 같아. 연기가 거치고 연회장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제갈가의 가주와 고위 인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흐트러진 의복 하나 없이 단지 압도적인 기운과 몇 마디 말로 자객들을 내쫓은 여몽을 보며 그들은 전율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검을 뽑지 않고 살기를 제압하고 적의 내부 사정까지 꿰뚫어 보다니 그대는 도대체 이름 없는 방랑객일 뿐입니다. 가주님, 다만 마음속에 근심이 조금 있어 이곳을 들렀을 뿐. 여몽은 가주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운 결의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이름 없는 방랑객이라. 그 말이 참 가장 거짓말 같으면서도 또한 가장 진실 같게 들리는군. 여몽, 자네를 알아갈수록 미지수가 더 늘어나는 기분이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끝난 일전이었다. 하지만 여몽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강호에 뿌려졌던 수많은 피의 환청이 서서히 찾아들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꿈꾸던 구원의 첫걸음이었다. 시작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도매바퀴가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기릿한 피냄새 대신 쏟아진 진주의 단내가 연회장을 가득 채운다. 바닥에 꺾인 쓰러진 자객들과 흐트러진 테이블,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는 여몽. 제갈가주는 당혹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름 없는 검객을 바라보고 있다. 여몽의 눈빛은 싸움이 끝난 직후임에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다. 마치 예정된 수행을 마친 듯한 건조하고도 차분한 고요함만이 감돈다. 이럴 수가. 그대는 과연 누구십니까? 제갈가의 목숨을 구하고 음모를 밝혀내고 오늘 그대가 베푼 은혜는 이 몸이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가주님, 저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여몽은 쓰러진 봉가주와 자객들을 한번 툭툭 쳐다보며 말을 잇는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안에서 물이 떨어지는 듯한 울림을 지니고 있어 잔뜩 숨죽였던 연회장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누른다. 오늘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심연이라는 더 거대한 그림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자들을 처분하고 감싸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를 견디기 위해 가문의 보물과 무력을 제목보다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시길 권합니다. 어머, 경박하게도 구원자님. 저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툭 던지시다니 가즈님의 심장이 어떻게 버티실지 모르겠군요. 아까부터 보니 당신은 단순히 의로운 망나니가 아니라 미리 시나리오를 읽어버린 연극 감독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남궁세, 입을 다시오. 군더더기는 필요 없다. 남궁새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입가에 잔긋한 미소를 머금는다. 여몽은 제갈가주에 가까운 보상 제스처를 가볍게 손등으로 드러내며 뒤를 돈다. 그의 등 뒤로 구원받은 소년, 온찬이 주저하며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다. 잠깐만요. 청하건대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제갈가의 문호를 언제든 열어두겠습니다. 부디 드릇의 이름을 새기는 것으로 그 내용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주님, 지금은 잔치를 정리하고 가문을 단속하시는 게 급하실 겁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애장의 문을 빠져나간다. 화려한 촛불과 풍류악기 소리가 멀어지고 밤 공기가 차갑게 폐부를 찌르는 야외로 나오자 비로소 여몽의 어깨에서 아주 미세하게 긴장이 풀린다. 그러나 그 긴장이 해소는 안도가 아닌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자의 냉철한 계산이다. 저기 여몽 형님, 아까 왜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저와 가문을 죽이려고 했던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100년 전, 아니 예전이라면 그냥 다 베어버렸을 텐데. 온찬의 눈동자에는 아직 어린 나이답게 혼란스러움이 가득하다. 악을 배제하기 위해 악을 베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강호의 상식이자 정의였기 때문이다. 여몽은 멈추지 않고 성벽 길을 걸으며 고요한 밤바람에 실려가듯 차분하게 대답한다. 죽이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지. 온찬아, 검을 휘두르면 머리는 떨어져 나가고 세상은 조용해진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기만이다. 떨어진 머리는 원한이 되어 또 다른 검을 부르고 피 냄새를 맡은 다른 마귀들이 몰려들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그냥 놔주면 다시 나타나서 또 해칠 텐데. 여몽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저 멀리 달빛에 희미하게 젖어가는 제갈가의 기와를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 100년의 세월 속에서 보아온 수많은 시체들의 환영이 스쳐 지나간다. 그들이 설단을 마련해줘야 한다. 혹은 그들과 공존할 판도를 찾든가. 악을 멸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야. 강호의 평화는 적을 모두 죽여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적이 될 이유를 없앰으로써 오는 것이다. 오늘 내가 그들의 목을 베었더라면 본가의 식솔들과 그들과 연결된 시면의 잔당들이 즉각 보복에 나섰을 거다. 그건 또 다른 피의 골이었어. 설단을 마련해 준다니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이 세상 모든 걸 파괴하려고만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믿는 것은 네 현재의 눈이 그렇게 보게 만들 뿐이지. 내 앞으로 펼쳐질 길은 사륙이 아닌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너 같은 아이들이 미래를 피로 물들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몽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책임감이 묻어난다. 남궁새가 그 뒤를 조용히 따라오며 부채로 입가를 가리고 킥킥댄다. 구원이라. 꽤나 로맨틱한 이야기군요. 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겠죠? 죄 없는 양들이 늑대의 발톱에서 살아남으려면 양치기가 양보다 더 잔혹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당신의 방식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저는 정말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구경이 하고 싶다면 따라오라오. 하지만 길가에 엎드려 빌 때 내 발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게. 제갈가의 영역을 벗어나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외곽의 숲길로 접어든다. 먹구름이 거친 하늘에는 유난히 찬란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 또 다른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화려한 저택의 높은 처마 끝,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검은 장섬을 입은 남자가 그들 내려다보고 있다. 본가의 어리석은 독주를 파하고 시면의 암살자들을 기만하기까지. 그리고 적을 죽이지 않고 굴복시키는 방법이라니. 보고서에 적힌 그대로군. 남자의 손에는 검은 잉크가 묻은 붓이 들려 있다. 그는 허공에 떠있는 양피지 보고서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간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있으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다. 제갈가의 몰락은 막았지만 그자가 보여준 검법, 그리고 미리 알고 있던 듯한 행동거지. 100년의 시간을 되돌린다는 마법의 소문이 사실일지, 아니면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진 천재일지, 어느 쪽이든
남자는 붓을 거두고 멀리어 사라지는 여몽의 등 뒤로 시선을 고정한다. 그의 입가에 기이한 미소가 번진다. 그것은 꽃탑 초월지향을 죽이는 마왕의 보관 특유의 잔혹함이었다. 위험한 변수로군. 주인님께 보고해야겠어. 이 청검이라 불리는 자가 우리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완성을 위한 마지막 재료가 될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겠어. 남자의 몸이 검은 연기처럼 흩어지며 밤하늘로 녹아든다. 먹구름이 다시 달을 가리고 거대한 제갈가의 저택과 그곳을 빠져나가는 여몽 일행을 어둠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덮어버린다. 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막이 내린 오늘의 승리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에 불과했다. 마음이 차가워지는군. 다음 경계의 붕괴가 시작되려나. 준비해야겠어. 내 몸이 부서지기 전에. 여몽은 외투 자락을 여미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의 뒷모습은 홀로 거대한 운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외롭고도 위험있었다. 세상은 잠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여몽의 마음속에선 이미 다음 전쟁을 위한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다.